배변 요구 대상자 간호를 주제로 10주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배변 관련 주요 용어를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세요. 결장루, 콜로스토미, 고창, 플레이툴런스, 관장, 에네마, 발살바법, 발살바스 머누버, 배변, 데피케이션, 변비, constipation, 변실금, fecal incontinence, 분변 매복, fecal infection, 설사, diarrhea, 완화제, laxatives, 연동운동, peristalsis, 장루, 스토마, 하제, cathartics. 10주 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10주 강의 학습 목표는 배변 기전을 설명한다.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다. 배변 장애를 설명한다. 장 전환술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한다. 배변 요구에 관련된 자료를 사정한다. 배변 장애와 관련된 간호 진단을 기술한다. 배변 장애와 관련된 간호를 계획한다. 배변 요구와 관련된 간호 중재를 수행한다. 배변 요구와 관련하여 수행한 간호 중재를 평가한다입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해서 학습 목표대로 가능하면 영상을 쪼갰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학습 목표들을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10주에 공부하게 될 배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변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된 음식물의 찌꺼기를 장에서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변을 영어로 defe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D라는 의미가 이렇게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접두사잖아요. 그 FEC, 우리가 변을 fecis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TION, 어떤 그런 행위,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의 강의 주제는 배변의 해부 생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변 관련 기초학습을 크게 4가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4가지를 각각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학습 중 배변의 해부 생리입니다. 이 이미지는 하부 위장 관계, 즉 lower GI tract, lower gastrointestinal tract을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한번 제가 이 노란색으로 지금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함께 순서대로 이 각 기관의 명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리움과 시쿰이 연결되는 부분에 일리오시칼 밸브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부터 볼까요? 요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일리움이 되겠죠? 좀 가리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쿰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무엇이죠? 아펜딕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 향하는 이거는 무엇이죠? 어센딩 콜론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가로지르는 이것은 트랜스버스 콜론. 우리가 보통 횡행결장이라고 하죠. 상행결장, 횡행결장. 자,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이 부위는 뭐라고 할까요? 디센딩 콜론입니다. 하행결장.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명칭 먼저 볼까요? 지그모이드 콜론이라고 하는 것, S자 결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죠? 렉툼이죠. 그죠? 직장입니다. 자, 이것은 순서대로 볼까요? 아날 캐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직장의 끝부분은 뭐죠? 익스터널 아날 스핑크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external anal sphincter muscle이 되겠죠. 그리고 요 끝에 이제 항문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 주제마다 마찬가지지만 그 관련된 해부학적 기관의 위치나 명칭을 정확히 그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이 그림은 그 이제 스토마크부터 이 하부 위장관계까지 이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그림까지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에소파구스, 그죠? 식도부터 내려와서 이제 스토마크죠. 스토마크에서 이제 소장으로 가는 거죠. 듀오데넘, 듀오데넘으로 가서 그럼 이제 어딥니까? 제주넘, 공장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그리고 일리움, 회장.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시콤으로 해가지고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 그 다음에 지그모이드 콜론, 그리고 에이누스, 물론 렉툼이죠. 렉툼 에이누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화기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변의 해부 생리 볼까요? 이 기본간호학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해부 생리를 다루는 교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만 핵심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피케이션이 일어나려면 이제 하부 위장관계 기능이 중요한데요. 이 하부 위장관계는 전체 장의 길이가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히 7m 이렇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개인차가 조금씩 있겠죠.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 전체 장에서 20에서 30cm 정도, 이 정도만 짧아져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척 길잖아요. 소장, 대장 길죠? 이 전체가 길기 때문에 어떻다? 30cm 정도면 여러분 30cm 그 줄자 아시잖아요. 그 정도 짧아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양간호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영양간호 파트에서 상부 위장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했다면 이 배변은 하부 위장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직세포가 생존을 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특히 그 영양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한 것이 그 영양요구 대상자 간호와 배뇨, 배변 요구 대상자 간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10주 강의 주제에서는 이 대장과 항문에 관련된 이 배변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대장에 포함되는 것은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 그리고 직장의 끝에 있는 항문이 되겠습니다. 결장의 기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결장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장에서는 수분과 일부 영양소를 흡수를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이제 소장을 거쳐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이 대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통과해서 이 길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결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결장에서 이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water removed 써 있죠. 이 부분에 있는 변은 굉장히 묽은 변이겠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항문으로 가까워 올수록 배변이 이제 딱딱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비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수분만 계속 수분은 이 결장에서 재흡수되고 변은 계속 딱딱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Excessive water removal causes hard stools. 즉 너무 과도하게 결장에서 수분이 재흡수가 되면 수분이 흡수가 되면 딱딱한 변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설명이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장에서는 점액 분비를 해요. 그럼 이 점액 분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결장의 이 장벽 자체도 보호를 하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어떤 일도 벌어질까요? 대변 자체도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어떤 윤활 역할을 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대변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문 또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학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대변이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초기 부분에서 그 아날 캐널이라는 그 해부 그 이미지에서 아날 캐널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직장은 이렇게 캐널, 이렇게 터널과 같은 긴 관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12에서 15cm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요. 성인 기준입니다. 그 직장 끝에 이 끝부분이, 이 아날 캐널의 끝부분이 항문인 거예요. 2.5에서 5c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장과 항문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내항문 괄약근과 외항문 괄약근입니다. 내항문 괄약근은 불수의근이에요. 외항문 괄약근은 수의근이고요. 이 내항문 괄약근은 부교감 신경이 흥분됐을 때 이완이 됩니다. 내항문 괄약근이 이렇게 이완돼서 벌어져야지 대변이 배출이 될 거 아닙니까? 외항문 괄약근은 수의근이에요. 우리 의지에 의해서 이완시키고 수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변을 참을 수 있는 게 외항문 괄약근이 수의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직장 내부를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직장 내부에 세로 방향 주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참 신비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배변 기능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주름의 방향도 이렇게 세로로 돼 있다는 게, 그쵸? 배변 반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배변 반사는 연수와 척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반사작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배변 반사가 일어나느냐? 직장 안에, 즉 렉툼 안에 변이 모여지면 이 배변 반사가 촉발되는데요. 직장 안에 변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이 팽창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직장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어느 정도 압력이 상승해야 이 배변 반사가 시작되냐면 30에서 40 밀리미터 서브 하이드라즈럼, 즉 30에서 40 정도의 압력이 가해져야만 배변 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자극이 배변 중추로 세이크랄 러브 3번, 4번으로 전달이 됩니다.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자극이 또 대뇌피질로 전달이 됩니다. 대뇌피질로 전달이 되어야면 우리가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직장의 신경섬유도 역시 자극이 됩니다.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 자극신경이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장의 연동운동이 강화되고 내항문 괄약근이 이완됩니다. 즉 변이 배출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 배출 준비가 되면 베네피질에서 이미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배변하고 싶어, 이런 변이가 발생해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의지에 의해서 외항문 괄약근도 이완됨으로써 배변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배변이라고 하는 것은 불수의적 배변 반사의 복벽 근육의 수축, 횡격막 수축, 발살바법이 함께 일어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살바법은 1학기 때도 활력증후할 때도 호흡에서도 설명을 했고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도 기억을 해볼까요? 발살바스 머니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코와 입을 막고 배에 힘을 주어 복압을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그 배변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숨을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배변하진 않잖아요. 특히 변비 있을 때 생각하면 상상하면 쉽습니다. 이 배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숨을 참고 힘을 주어서 변을 배출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발살바법입니다. 이 발살바법을 수행하는 순간에는 복부의 압력이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을 하고요. 정맥 환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미지로 좀 전에 학습한 배변 반사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배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렉툼 안에 이 항문 안에 변이 차면 압력이 그래서 30에서 40 mmHg 정도 차면 그 자극이 어디로 전달된다고 했어요? 이게 보이시죠? Stretch receptors initiate impulses to spinal cord. 척수로 이 신장 수용기에 그 자극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S3과 S4에. 그리고 또 스파이널 코드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베뇌피질에도 전달된다 그랬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원심성 그 신경에 의해서 신경섬유에 의해서 이제 모토 임펄스가 결장, 하행 결장, 그죠? 그리고 S상 결장, 직장에 부교감 신경 그 흥분이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죠? Internal anal sphincter muscle, 내 항문 괄약근이 이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배변 그 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Internal sphincter muscle은 불수의적이라는 거. 즉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이완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외 항문 괄약근은 external sphincter muscle은 수의적이라는 거. 즉 베네피질이 나 화장실 가서 변 보고 싶다. 이런 변이를 느끼면 우리 의지에 의해서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시죠? 인터널, 그러니까 인테리어 스핑크터 머슬, 그리고 여기 외항문 괄약근 익스테리어 스핑크터 머슬. 제가 이런 그림들을 여러 가지 자꾸 보여드리는 게 이런 명칭들이 인터널, 익스터널, 또 어떤 책에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이제 배변 반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반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렉툼 안에 이제 변이 차면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퍼런트, 구심성 신경섬유를 통해서 척수, 그리고 척수로 가서 또 대뇌피즈까지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부교감 신경이 이제 파라심패스틱 너브 파이버가 자극이 되면서 이 결장, 하행 결장과 S상 결장, 그리고 직장에 여기 파란색 그림 보이시죠? 자극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뇌 항문 괄약근이 이완이 된다고 했죠. 그럼 변 배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뇌피질에서 그 변이를 느껴서 지금 이미 배변하고 싶다라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봐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항문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배변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이미지들이 나오면 겁내지 마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온 책의 내용을 그대로 줄줄줄 암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암기하는 게 훨씬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배변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 대사산물인 배설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배변 반사에 의해서 내 항문 괄약근이 불수의적으로 이완을 하고 무엇에 의해서 하죠? 부교감 신경계의 흥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항문 아래쪽으로 변이 이동하고 변이를 느껴서 변기에 앉으면 대뇌피질이 명령을 내리겠죠. 외 항문 괄약근이 수의적으로 이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발살바법도 이제 사용하고 회음부 근육도 수축하고 항문 근육도
항문 거근의 수축도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내압이 약 18mm, 그러니까 밀리미터스 오브 하이드라즈런만 돼도 변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5 정도의 압력에 도달하면 내 항문 괄약근과 5의 항문 괄약근의 이완으로 분변이 배출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부득이한 이유로 변을 아주 오래 참은 경우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 정말 직장이 터질 정도로 변이 찼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화장실에 뛰쳐가서 그냥 변이 그냥 쏟아지듯이 배변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척수 손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항문 괄약근에 수의적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항문 괄약근이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상 변이 줄줄 나온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변이를 자주 너무 억제를 하면 외항문 괄약근을 계속 조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이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변비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소변도 마찬가지지만 배변도 너무 여러분들이 요의나 변이를 자주 억제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항문 거근에 어떤 수축이 일어나야지만 배변을 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부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기억하며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머스큘러스 레베이터 아니 항문 거근 혹은 항문 올림근이라고도 하는데 이 항문 거근에는 보통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 퓨보 레탈리스, 푸보 콕시제우스, 일리오 콕시제우스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배변에는 이 푸보 콕시제우스와 일리오 콕시제우스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두 근육이 수축되어야지만 이제 배변을 하게 됩니다. 이 푸보 레탈리스도 물론 항문 거근에 속하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간후 수행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변이 이루어지려면 항문 거근 중에 포함되는 근육 중에서 푸보 콕시제우스와 일리오 콕시제우스가 수축이 되어야지만 이제 배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상 대변의 특성은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간호사정 부분에서 정상 대변의 특성을 다시 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배변은 보통 일반적으로 75%의 물과 25%의 고형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우면서 형태가 있죠. 갈색을 띱니다. 보통 이 갈색을 띠는 이유는 빌리루빈 성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변은 특유의 냄새가 나죠. 대변에서 뭐 냄새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장에는 정상 상주균, 노말 플로라가 있잖아요. 그 대장균과 포도상 구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미생물들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의 배변 반사 기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변 반사는 직장 팽창으로 압력이 상승하면 어느 정도 30에서 40 mmHg 정도 상승하면 시작이 되고요. 배변 중추로 이제 그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베네피질로도 전달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변이를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동시에 직장 신경섬유가 자극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 자극이 전달이 될까요?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었을 때. 아시겠죠? 이때 당연히 이제 교감신경은 이제 흥분되지 않은 상태겠죠. 반대로 항상 이루어지니까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으로 이 부교감 자극신경이 전달이 되면 결장 연동운동이 강화되고 또 뇌항문 괄약근이 불수의적으로 이완되면서 변 배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수의적 배변 반사와 복벽 근육 수축, 횡격막 근육 수축,
그리고 발살바법에 의해서 완수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변 과정에 대해서, 배변의 조절 기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